2월 하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마늘이며 내용은 해토머리 무렵의 마늘밭 살피기입니다. 해토머리는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낸 후 날이 밝으면 눈을 뜨고, 마늘은 추운 겨울을 지낸 후 날이 풀리면 새싹을 틔웁니다.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방 청소하고 밥을 먹듯이 밭에서는 봄날에 비닐을 걷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줍니다. 마늘은 품종, 지역, 농가에 따라서 관리 요령이 다 다르죠. 저는 경기도 이천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역인 이천에서는 한지역 마늘을 재배합니다. 한지역 마늘은 뿌리만 내린 상태에서 겨울을 난 후 날이 풀리는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잎을 내며 자랍니다. 한지역 마늘은 기온이 낮은 내륙지대와 중부지역에서 재배하고, 난지역 마늘은 기온이 높은 해안지대와 남부지역에서 재배합니다. 난지역 마늘은 잎이 대여섯장 난 상태에서 겨울을 나죠. 지난 가을에 마늘을 심은 이후 지금까지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상순에는 마이너스 8.3도로 평년보다 추웠고, 1월 하순 이후에는 평년보다 포근합니다. 마늘은 저온을 경과해야 쪽이 만들어지므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지만 너무 추우면 어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어원 피해가 발생하는 기준 온도는 최저기온 마이너스 7도에서 마이너스 9도입니다. 올해 1월 8일과 9일에 경기도 이천시의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21도였습니다.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마늘밭은 어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나기 후 우수 무렵인 2월 하순 이후에 마늘밭 관리 요령입니다. 우선 추위를 피하기 위해 겨우내 덮어두었던 보온용 비닐을 걷습니다. 비닐을 거둔 후 어원 피해를 입은 마늘이 있는지 살피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주며 비료를 뿌립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 보온용으로 덮어두었던 비닐은 날이 풀리는 2월 하순이나 3월 상순에 벗겨줍니다. 비닐을 일찍 벗기면 추위로 인해 마늘의 자람이 더디고, 늦게 벗기면 잎이 약해져서 저온과 병해충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닐 걷기는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맑고 따뜻한 날이 3, 4일 계속될 때 실시합니다. 2월 하순 중부지방에서 한지역 마늘의 자람 상태입니다. 마늘 잎의 길이가 15cm 정도면 비닐을 걷고 봄볕과 봄바람을 쐬어주면 됩니다. 이때 벗겨주는 비닐은 유공비닐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덮어주었던 보온용 비닐을 말합니다. 작년에 마늘을 늦게 심어서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상태에서 흙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닐을 벗긴 후 잘 관찰해서 솟구쳐 올라온 마늘이 있으면 뿌리 부분이 흙에 묻히도록 꾹꾹 눌러주고 흙을 덮어줍니다. 물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서는 습해로 인해 뿌리가 상하고 잎이 끝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습한 밭에서는 보통 봄에 썩는다고 하여 춘부병이라고 부르는 잎집 썩은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내주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심은 비닐 구멍이나 고랑 등에 냉이 등 잡초가 많이 난 경우에는 바로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잡초가 어릴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뿌리가 깊게 내려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마늘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우려되는 병해충은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잎마름병, 흑색썩은 균해병 등입니다. 마늘을 심기 전 가을에 준 비료는 밑거름이며 겨울나기 후 봄에 주는 비료는 웃거름입니다. 인삼은 밑거름으로 전량을 주었으므로 웃거름은 질소와 칼륨만 줍니다. 웃거름 주는 시기는 마늘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4도가 되는 때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알맞은데 우리나라의 평년 기온은 3월 1일이 3도이고 3월 10일이 4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료를 주면 빗물에 비료가 녹아 흙에 잘 스며들므로 비 오기 전에 주는 것이 좋으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료를 준 후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작업은 번거롭지만 비료를 물에 녹여서 살포하면 흡수 효과는 더 좋습니다. 흑토람의 작물별 비료 표준 사용량 처방을 보면 마늘을 노지 재배할 때 시바레인 300평당 웃거름 비료 성분량은 질소 16kg, 칼리 8.3kg입니다. 이것을 단일 비료로 줄 때는 요소 35kg와 염화가래 14kg를 주고 복합 비료를 줄 때는 맞춤추비 27호, 28호, 29호, 30호 중에 한 가지를 살포하는데 살포량은 성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웃거름은 두세 차례 나눠서 줍니다. 3번 나눠줄 경우에는 2월 하순, 3월 중순, 4월 상순 해주고 2번으로 나눠줄 경우에는 3월 상순과 4월 상순에 주시길 권합니다. 비료 주는 시기에서 주의할 점은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비료 주기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질소비료는 4월 20일 이후에는 절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소비료를 늦게 주면 벌마늘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벌마늘 영상입니다. 벌마늘은 2차 생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자란 하나의 마늘 내에 또 다른 마늘이 생겨 마늘이 여러 쪽으로 되는 현상입니다. 저온 저장한 마늘이나 큰 잇편을 심었을 때 마늘이 커지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오거나 지나친 고온일 때 생깁니다. 또한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었을 때 마늘 종대를 일찍 제거했을 때도 많이 나타납니다. 벌마늘을 방지하려면 씨마늘을 선택할 때 저온 저장한 마늘과 너무 큰 잇편은 제외하고 4에서 6g 정도의 잇편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는 적기에 알맞은 양을 골고루 주고 마늘이 커지는 시기에 늦게까지 비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늘 종대를 일찍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마늘의 시기별 비료 흡수량입니다. 겨울과 초봄에는 비료를 거의 흡수하지 않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웃거름을 줄 때 처음엔 가볍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할 때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에는 밥을 잘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에 많이 먹듯이 마늘도 겨우내 자다가 이제 막 잠이 깬 초봄에는 가볍게 양분을 먹고 본격적으로 입이 늘어나고 줄기가 굵어지는 4월 이후부터는 많은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웃거름을 단일 비료로 줄 경우에는 요소 35kg와 염화가래 14kg 또는 요소 35kg와 황산가리 16kg를 섞어서 두세 번에 나눠서 줍니다. 요소는 질소 비료이며 질소 성분이 46% 들어있습니다. 염화가래와 황산가래는 칼륨 비료인데 칼륨 성분이 염화가래는 60%, 황산가래는 5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황산가래를 줄 때는 염화가래보다 조금 더 줘야 칼륨의 성분량이 같아집니다. 칼륨 비료를 줄 때 이왕이면 황이 들어있는 황산가래를 주길 권합니다. 황은 마늘, 양파 등 특이한 향을 좋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300평의 마늘밭에 질소비료와 칼륨비료를 섞은 단일비료를 3번으로 나눠준다면 처음엔 반 포를 주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한 포씩 주면 됩니다. 웃거름으로 복합비료를 줄 때 맞춤비료를 줄 경우에는 맞춤추비 27호, 28호, 29호, 30호 중에서 한 가지를 줍니다. 이 맞춤추비에는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지만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살포량도 다 다릅니다. 27호는 80kg, 28호는 94kg, 29호는 123kg, 30호는 94kg를 줍니다. 시바레인 300평의 마늘밭에 맞춤추비 29호를 3번으로 나눠서 준다면 처음엔 한 포를 주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포씩 주면 됩니다. 웃거름으로 복합비료를 줄 때 NK 비료를 줄 경우에는 맞춤 추비의 질소 성분비를 참고하여 살포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8-0-16 NK 비료를 줄 경우에는 17-0-10인 맞춤 추비 28호와 질소 성분비가 비슷하므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맞춤 추비 28호는 질소가 17%이며 94kg를 주는데 18-NK 복비는 18%이므로 90kg를 나눠서 주면 됩니다.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리는 우수절기입니다. 숨바꼭질을 하듯 숨어있던 냉이는 어서 날 찾아보라는 듯 잎사귀를 드러내 보이는 해토머리입니다. 지금까지 겨울나기 후 마늘밭 살피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